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심리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실질적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거나 이미 만성화된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이 영상이 끝나고 꼭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런 정신장애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정신장애는 왜 발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울증입니다. 한번 펜을 들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상이 몇 개나 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우울증 대표 증상으로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거나 집중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결정장애가 특징인 우유부단함을 보이게 됩니다. 눈에 띌 정도로 흥미나 기쁨이 감소하고요. 환자분은 슬픔이나 공허감이 압도하는 기분이 든다고 표현합니다. 조절되지 않는 울음, 식욕의 감소나 또는 그 반대로 식욕의 증가, 급격한 체중 변화, 그 기준으로는 5% 이상 체중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걸 뜻합니다. 피로감과 에너지 상실이 존재하여 거의 매일 하루 종일 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수면 시간이 길어지는 과도한 잠이 동반되거나 오히려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보면 서로 극단적인 증상이 많이 공존하죠. 마이너한 형태에서 메이저한 형태까지 존재하는데, 메이저한 형태에서는 죽음에 대한 반복된 생각과 자살 충동이 흔합니다. 이때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평가와 치료는 필수입니다. 정확한 자가진단법은 구글에 우울증 띄고 자가진단이라고 치시면 클릭 몇 번만으로 진단 가능한 사이트가 많이 나오니, 제가 설명드린 증상들이 해당된다면 영상 끝나고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양극성 장애는 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양극성 장애가 맞습니다. 우울증, 즉 가라앉은 상태와 조증, 상승한 상태의 양극단 사이에서 기분이 변화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울증 상태는 방금 살펴봤으니 조증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바로 살펴봅시다. 첫째로, 조증 상태에서는 비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팽창되고 격한 감정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과장된 자존감, 당당함,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도 포함하는데요. 말해야 되는 압박감을 느껴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과 과도한 대화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주의산만함은 덤이고요. 목표지향적인 활동에 증가된 몰입, 이러한 감정은 커리어적인 측면, 대인관계, 성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조증 상태에서 행해진 문란한 성생활로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비약이라고 해서 논리적인 일반적인 사고와는 달리 생각의 연상작용이 논리성이 결여된 상태로 일어나서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사고장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영상의 핵심, 질병에 의한 기분장애인데요. 우울증이 만성통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몇몇 연구에서 말하지만, 더 신빙성 있는 증거는 만성통증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통증과 우울증은 상호 영향을 주는 악의 사이클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질환이 결부되어 있을 때는 의사는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를 하는 게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정신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우울증, 양극성 장애 외에도 앞으로 다룰 정신장애들이 발생하는 전반적인 원인이기도 하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뇌의 여러 부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알려드렸죠. 바로 이러한 뇌의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기능 이상이 생길 때 정신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원인들에 대해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이 단 한 가지 원인으로만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대개 다른 요인들과 같이 합쳐지거나 누적되었을 때 발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던 애인과 헤어졌을 때 우울증이 왔다고 하면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고 취직에 실패했거나 건강이 안 좋아졌다거나 하는 여러 원인들이 겹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신장애의 원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 요인은 개인의 저항력, 즉 병에 걸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높고 낮냐를 결정하는 요인이고, 외적 원인은 실질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요인을 의미합니다. 내적 요인부터 살펴보죠.
첫째로 유전입니다. 물론 이 유전이란 말은 유전자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모두 유전 때문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고, 가족이나 친척들은 심리적인 면과 사회적인 환경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둘째는 체질이라고 해서 유전과 출산 전후에 여러 영향에 의해 결정되고 이후 사회적 대인관계에 의한 학습을 통해 다소 변화합니다. 세 번째는 나이입니다. 정신질환은 종류별로 나이에 따라 호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개 사춘기, 갱년기, 노년기가 가장 정신질환이 잘 걸리는 위기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성별에 따라 정신질환의 빈도의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알코올성 정신병, 외상성 정신병, 그리고 뇌증후군 관련 질환이 많고 여성은 기분장애, 편집증, 신체질병 관련 정신질환이 많습니다. 다섯째는 인종, 흑인이나 이민자는 편집증, 약물남용,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많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외적인 원인으로 넘어가 보죠. 외적인 원인은 다시 기질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질적 원인은 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고 외상, 감염이나 독성 물질, 그리고 알코올 중독, 산소 부족, 영양 부족, 수면이나 꿈의 박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박탈을 조금 설명드리면 건강한 인격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한데 이렇게 시각 자극 박탈, 불안, 망상, 환각 등 정신병적 상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사회성이 박탈된 혼자 남겨진 상황, 독방에 수용된 수감자가 생기는 정신질환, 흔히 영화에서 나오는 난파선 생존자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외적인 원인 두 번째인 심리적 원인, 개인의 본능적 충동, 대표적으로 성욕과 공격성, 이러한 욕구가 좌절될 때 불안이 생기고 다시 이 불안이 해소되지 못했을 때 방어기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원인, 대표적으로 가족 문제가 있는데요. 가족은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최초이자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정신질환은 당연히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반대로 부모의 과잉보호, 한쪽 자녀에 대한 편애, 거부나 무관심, 위협이나 폭행, 학대를 당한 자녀는 나중에 정신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사회적 원인 두 번째로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정신질환의 임상 양상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알코올 중독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입시제도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감과 경쟁심리에 의한 소위 고3병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통증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기분장애와 전반적인 정신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루어 봤는데요. 몇몇 장애별, 디테일 및 치료법은 제 정신건강 재생 목록에서 이미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도 다룰지는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정신 쪽으로만 파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